올 초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천슬라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투자자들은 이제 1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가격을 낮춰도 판매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CEO 리스크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면서 과연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까지 점검해 봅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또 11%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올랐을 때도 굉장히 시원스럽게 올랐던 테슬라의 주가였는데 올해만 하락률이 거의 70% 육박하죠. 네, 거의 69%예요. 왜 이렇게 하락한 걸까요? 왜냐면 뭐 소확개미들이 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올해만 69% 하락했다는데 12월만 따져도 44%가 하락됐어요. 최고가가 작년에 414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109달러까지 빠졌거든요. 네. 어제 하루만 거의 11.421%가 하락을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다고 8일 연속 빠졌고 올해 들어 이제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 테슬라의 영향은 지금 이제 뭐 상하이 공장에서 좀 찾을 것 같아요. 어제 당장 빠진 거는 네. 거기가 이제 9일간 이 영업을 이제 쉰다고 얘기했는데 기존의 테슬라는 거의 상하이 중국에서 하던 생산 공장을 멈춘 일이 없었거든요. 그쵸. 연말에도. 근데 그 이례적으로 멈추는 이유는 가식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해서 한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속내는 재고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좀 재고 측면도 쌓이지 않게 만들면서 좀 쉬어가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좀 우려를 나타내다 보니까 네. 주가가 좀 급락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올해 생산 중단 소식에 이어서 밤사이에는 이제 내년 춘절 연휴에까지 생산 중단을 또다시 1월에 재차한다라고 하자 이 우려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생산 중단에 대한 배경을 보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수요도나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 중국,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테슬라 가격을 인하하잖아요. 그런데 고모님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이전에 가격 인상을 가장 선두에 나서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하에도 이전에 기록했던 그 가격 비슷한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여튼 뭐 가격을 네. 올렸다 내렸다 자기 멋대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1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쵸. 점점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그 이제 가수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고 나중에 나올 때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취소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잡아놓은 다음에 웃돈을 얹어서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얘기 나오면서 상당히 그 수요가 많이 늘었었는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네. 거의 뭐 이제 요즘 뭐 집값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동차도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오너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트위터 인수하면서 또 얘기가 좀 많았지요. 하느니 안 하느니 하다가 끝내는 이제 했는데 무려 440억 달러, 우리가 또는 거의 55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했고 또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을 엄청나게 감축을 시켰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바이든하고는 각을 세우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뭐 정치인에 대한 뭐 트위터에서 삭제를 하고 정지를 시키고 뭐 얘기했다가 또 풀어줬다가 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이렇게 어떤 기이한 행동들이 많았는데 그치질 않는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테슬라를 이번에 또 한 2년간 또 안 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4월, 8월에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팔았단 말이에요. 팔은 금액이 거의 194억 달러, 25조 가까이를 팔았는데 그 표면상의 이유는 트위터 인수 자금을 위해서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팔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뭐 트위터를 인수하니까 또 자금이었으니까 팔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오너, CEO에 대해서 믿음이 상당히 약해지고 과거에는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도지코인 같은 얘기 많이 됐었잖아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나 시황이 바뀔 정도로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거꾸로 역차별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의 분기 생산량이나 뭐 판매 대수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다음 달 초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컨센서스가 한 42만 대 정도가 판매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를 과연 하회하게 될지 또 상회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내 테슬라향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의 급락은 뭐 테슬라 외에 다른 이슈도 좀 있는 겁니까? 예, 다른 이유가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독일의 폭스바겐 쪽에 아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폭스바겐이 기존에 이쪽에다가 이제 그 수주를 받다가 중국의 CATL로 좀 넘어가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영향을 받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권리락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2차 그 전지 전체적으로 SDI나 뭐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여러 가지들이 다 빠지는데 네. 특히 LG가 좀 많이 빠지는 이유는 아마 거기에 좀 기인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네. 글쎄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플러스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지만 아직 그 사실은 확인된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더하기 미국에서의 생산 가시화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쯤 명확하게 좀 이게 시기가 드러나게 될까요? 지금 LG 같은 경우는 미국 GM하고 이제 합작 네. 공장을 3개 정도 만들기로 했고 이미 지금 하나 만들어서 이제 오하이오주에서는 9월부터 생산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뭐 추가로 한 40% 늘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네 번째 합작 공장을 지금 만드는 곳이 그 인디애나주 쪽에 아마 만든다고 얘기는 했는데 최근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달러가 강세여서 좀 불안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의 그 IRA 그 법안이 네. 내년에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공개된 다음에 진짜 보조를 받을 수 최대 그 7,500불 차당 7,500불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못 받는다면은 계속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그걸 유예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법안을 좀 조정해 달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고맙다고 표시까지 해놓고 또 거기 IRA 감축법에서 우리를 또 막고 있고 근데 우리뿐만이 막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막긴 해요.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쪽에서는 특혜를 봐달라 그러는데 그게 명분은 좀 없어지고 어떻게든 좀 그걸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현재로서는 미리 섣불리 나올 수는 없고 아마 3월까지는 계속 얘기가 된다고 추진한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적인 문제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현은 될 것은 뭐 가능성 상당히 큰 것으로 이미 뭐 다 부지도 마련해 놓고 뭐 그 정부하고도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건 확실한데 시기적으로는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규모나 또 부지 관련해서도 이미 다 계획은 세워놨지만 언제 착공을 하게 될지 언제 완공을 하게 될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아직 미지수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도 기대감을 안고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언제 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불확실성이라서 기대는 조금 접어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 기대를 접을 필요 없어요. 앞내 하니까 어차피 시장은 뭐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뭐 알력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고생하는 건데 그 IL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아무래도 중국에 겨냥한 거거든요. 중국에서 만든 원료를 통해서 제3국에서
만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좀 더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거라면은 딱 잘라서 나왔겠죠. 하지만 뭔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영향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네. 우리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의 증설이나 새로운 투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뭐 주지도 않는데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시기적으로 좀 늦추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고모님께서는 내년도 전기차 수요, 뭐 전체적으로 차가 다 그렇겠지만 그건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해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부진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이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판매가 예전 같지 않게 나오는데 네. 아직도 재고보다는 그 공급이 딸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뭐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당장 해결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차가 덜 팔리니까 반도체 공급이 그런 대로 원활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갑자기 반도체 공급이 늘어가지고 차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도체는 그 캐파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하지만 상당히 많이 과거보다 늘어난 건 사실인데 작년에 전기차 그 공급이 거의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매출이 60%가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내년은 한 예상은 한 3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워낙 오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내년은 기저효과 때문에 적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60%에서 1,000만 대가 팔렸다면 30%면 올라가는 숫자가 상당히 그러니까 1,300만 대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속도는 상당히 빠른 거예요. 퍼센티지 자체는 느리지만은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수요가 공급이 늘어난다, 뭐 이런 부진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어떤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열어둘 수 있겠지만 계속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항상 여쭤보는 거죠. 관련된 섹터에 있어서의 탑픽.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완성체 업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SDI나 SK온, 그러니까 SK온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네. LNF 여러 가지 될 텐데 주가가 지금 다 빠졌거든요. 네. 그 중에 살아있는 거는 프로가 좀 살아있긴 해요. 차트가 살아있긴 한데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되는데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뭐 다 갖추고 있죠. 수십 개월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죠. 예, 뭐 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니켈, 양극재, 음극재부터 해갖고 네. 수소나올까지 하면서 최근에 나온 건데 리튬 사업이에요. 리튬 쪽을 얘기가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나오는 게 좀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회사 자체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리튬 사업의 최소 내년에 한 3조 5천억 수준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튬은 대체재가 없고 전부 다 전량 수입이에요. 거의 수입이고 거기에 84%가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중국이 IRA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처를 한다면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네. 목표가 한 40만 원까지 오. 전 고점입니다. 40만 원까지 보고 네. 한번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가운데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탑픽으로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